자포리자 원전 포격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한다. 러시아는 이 문제를 유엔에까지 들고 간 것을 보면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침략자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점령하고 이것을 군사용도로 이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행동은 속아 웃을 일이다. 이런 실갱이를 하다가 만에 하나 자포리자 원전 폭발이라는 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인가.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결과를 파악해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체르노빌 최대 피해국 벨라루스는 전 국토의 23%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방사능 낙진이 고멜시 외곽까지 날아와서 아직까지 이곳을 뒤덮고 있다.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웃 국가인 벨라루스와 가까운 지역이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는 많은 마을과 집단 농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다. 체르노빌 사고로 배출된 방사능의 70%가 벨라루스를 뒤덮었다. 벨라루스의 고멜 지역 산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지금도 출입 금지 지역이다. 고멜시 외곽에 울창했던 숲지대가 체르노빌 사고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161개 마을이 폐쇄됐고 이웃 국가인 벨라루스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3배 많은 485개 마을이 폐쇄됐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벨라루스 고멜시의 암 환자는 10만 명당 82명에서 6천 명으로 급증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10배 규모이므로 단순 계산 시 약 6만 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사능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가장 많이 이동했지만 오스트리아, 스웨덴까지 영향권에 들었다. 체르노빌에서 오스트리아의 린츠는 매우 먼 거리이지만 린츠에서도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거의 없었던 어린이 감상선암이 급증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야외로 나가지 말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정원의 허브도 먹지 말라고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시 가까이 위치한 한국은 비교적 피해 권역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어서 한국 쪽에서 일본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대기 대순환의 원인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고 지구 자전으로 인해 세계의 순환 구조가 생긴다.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편서풍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도 편서풍 영향권이다. 편서풍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자포리자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일 큰 피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동북부일 것이다. 그 다름이 러시아인데 어쩌면 모스크바가 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자포리자의 위치에서 보면 편서풍이 불 경우 다량의 방사능으로 우크라이나 북동쪽은 엄청난 피폭이 될 것이며 이후에는 러시아 땅으로 넘어간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러시아의 군사기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문제를 유엔에까지 들고 간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전이 폭발하는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잔인한 전쟁을 벌이면서도 모스크바 당국은 유유자적해왔는데 어쩌면 자기들이 직접 피폭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이 평화롭게 보이는 자포리자 원전이 세계의 재앙을 초래할 마법의 상자가 될지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모든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푸틴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전쟁을 벌여놓은 푸틴도 지금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고심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